동양에서는 오히려 불교 인구가 줄어드는데 서양에서는 불교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불교의 합리성, 그리고 불교의 심리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이 나를 매우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앞으로 5회 동안 현대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불교는 심리학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상당한 공신력이 있는 싱크탱크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불교 인구는 2030년까지 적어도 3천만 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곳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혀 늘지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소위 영어권 세계라고 말하는 서양이죠. 서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불교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오히려 불교 인구가 줄어드는데 서양에서는 불교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서양에는 불교의 포교를 이끌고 있는 전통적인 불교 종단이 없습니다. 대개 종교의 포교는 그것을 이끄는 종단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서양의 불교 전파에는 종단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교가 전파되었고 또 앞으로 전파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인의 눈에는 불교가 종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신과 신의 피조물과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창조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서양에 소개되고 난 뒤에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철학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세계관, 인생관, 윤리, 도덕, 그리고 인식론, 존재론 등과 같은 철학의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이론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교는 어떤 질문에도 합리적으로 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 체계로 본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고도로 발달한 심리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 19세기 후반에 영어로 대대적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됐습니다. 그때 팔리어로 된 초기 경전을 번역한 유명한 학자가 리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자신만의 책을 하나 써냈는데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부디스트 사이칼러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이제 불교 심리학이란 뜻입니다.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마음의 세계를 잘 설명한 심리학, 이걸 이 리스 데이비스가 불교로 본 거죠. 이렇게 불교를 번역한 학자의 눈에도 불교는 하나의 심리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세계, 마음의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인 법구경에서는 첫 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우선한다. 마음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거는 유신론이 있는 대부분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보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에서 자유로운 길을 가르쳐주는 불교는 마치 심리학적 체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잘 설명하는 심리학적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심리학적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서양 심리학자로는 우리가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1900년대 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자, 이 불교를 잘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불교는 앞으로 미국 모든 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을 연구할 때 쓰던 연구 방법이 내성법이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관찰해서 그러니까 연구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서 그것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내성법이라고 하는데 불교 수행자도 이 내성법으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이 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이 내성법은 학자마다 결과가 달라서 좋은 객관적인 방법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실험심리학이라는 것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실험심리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윌리엄 제임스의 내성법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불교에 대한 관심도 점차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윌리엄 제임스 시대 때 심리학자들이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마다 내성법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우리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학자들이 충분한 주의력을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성법을 발달시키려면은 불교에서 가르쳐 주기를 삼마디 또는 삼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흔들림이 없는 주의력으로 마음을 관찰할 때는 관찰하는 사람이 다 다르더라도 아주 유사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서양 심리학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만큼 깊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었죠.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선다, 또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불교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인식에는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을 벗어난 객관적 세계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심리학에서는 객관적 세계를 추구하려고 실험 심리학을 택했고 그걸 발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마음을 벗어난 객관적 세계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불교의 이 가르침,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역학 이론이 발달하면서 관찰자를 떠난 객관적 사실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불교의 가르침은 그 의미가 더 잘 이해되고 있고 그 가치가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불교가 포교되는 방식은 불교에 대해 대중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학자들이 책을 통해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론적 체계를 제공하는 분야가 바로 심리학입니다. 불교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대중에게 더 잘 이해되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교로 개종하는 서양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육 수준이 높고 중년층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이유도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불교인이 서양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랐더니,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마음을 찾는 방식을 그대로 공부하고 따랐더니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서양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서양에서는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그런 것을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번뇌를 벗어나는 것을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찾아 나갔더니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아주 부드러운 수용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저 사람을 다르게 보고 있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몰랐던 때와 마음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지금의 나는 너무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교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그냥 마음을 탐색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점차 불교의 합리성, 그리고 불교의 심리학적인 이론, 이런 것들이 나를 매우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심리학적인 이론, 그리고 불교의 합리적인 이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탐색하고, 또 이런 분들한테는 이 마음의 세계를 탐색하는 것이 새로운 신비의 세계를 펼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서양에서 발전하고 있는 심리학적인 불교, 또 불교의 심리학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